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학과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학예 워크샵, 전공 체험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1, 2, 3회는 손유정 교수님께서 문법, 목표 문형 몇 가지를 가지고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의 단계로 교환을 짜는 것을 특강을 멋지게 해주셨어요. 다 못 보신 분들은 좀 일부 누락돼 있긴 했지만 한다과 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권순지 선생님께서 지난 겨울방학 캠프 때도 그 교환 작성법 특강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실질적으로 수업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부교재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PPT를 많이 써서 막 돌리고 막 화면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PPT 과제를 냈을 때 처음 들었던 질문 중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PPT가 뭐냐? PPT는 어디서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권순지 선생님께는 PPT를 어떻게 찾아서 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선생님께서 제가 요청드리지도 않았는데 어휘, 문법, 그 기능 교육 쪽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 기능 교육의 일부도 PPT를 넣어주셔서 오늘 4단계 정도로 잘라서 수업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나 PPT 아는데 라고 하고서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PPT를 활용해서 기능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맛보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니까요.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10분께 그 상품권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선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질의응답 하신 분들 또 댓글이랑 저한테 그 DM 보내주신 분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학과 카페에다가 10분씩 지금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혹시 당첨이 됐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특강을 해주실 4번째 강사 선생님 권순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겨울방학 이후로 오늘 더 풍부한 주제를 가지고 PPT 만들기 방법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준비는 열심히 당연하죠.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늘 그러시니까요. 자, 선생님께, 그러면 네. 시작할까요? 네네네.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권순지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업용 PPT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문 IT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해도 될지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은경 교수님께서 학생들 중에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다고 아주 초급부터 진행해 주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완전히 왕초보를 위한 수업용 PPT 만들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휘부터 수업을 진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휘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어휘의 주제를 작성한 속지를 한 장 만드실 텐데요. 저희가 책을 보면 챕터별로 속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업용 자료를 만드실 때도 속지를 한 페이지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깔끔한 속지를 한 장 만들 텐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템플릿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흰색 바탕에 만드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사진이 한 장 있고 이 음식은 이름이 뭘까요? 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김밥이요. 그럼 김밥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렇게 우선 한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김밥 그림을 클릭했을 때 김밥 이렇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뒤집기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것까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 어디에서 파워포인트를 열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파워포인트를 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5만 이렇게 치셔도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와이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은 디자인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죠.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면은 표준과 와이드 스크린 두 가지의 크기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표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위아래로 더 긴 템플릿 슬라이드 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표준 사이즈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는 이것을 와이드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컴퓨터의 모니터들이 다 와이드 사이즈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양쪽 여백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는 이것을 와이드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흰색 바탕에 깔끔하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이 포맷을 삭제를 해주고 홈으로 가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사각 도형을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보기에서 눈금자랑 눈금선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 윤곽선에서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윤곽선 두께가 있는데 한 이 정도 두께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게 될 텐데요. 우선 검은색으로 여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씨체를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텐데 보통 수업에서 요즘 많이 쓰는 글씨체가 나눔 고딕이나 나눔 스퀘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음식 이렇게 된 것이 나눔 스퀘어고요. 그 다음 나눔 고딕을 보여드릴게요. 나눔 고딕 음식 이렇게 나오는데 두 폰트 다 깔끔하죠. 그런데 우선은 나눔 스퀘어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글씨체를 넣으셨으면 글씨 크기를 이쪽 클릭을 하셔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글씨가 너무 붙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띄워주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균일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매우 넓게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선 저희가 수업하게 될 속지를 한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날 수업하실 내용을 보시고 이쪽 좌측을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속지를 여러 장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가셔서 오늘 어휘가 끝나고 문법 1을 수업한다면 문법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말하기 1을 수업한다. 다음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속지들을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음식에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삽입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넣을 곳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마찬가지로
기본 포맷을 삭제하고요. 제가 포맷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무 포맷이 없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2장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그림을 캡처해서 넣는 것부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 중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캡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알캡처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알캡처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캡처 공식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설치하기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고 우선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 선생님들께서 설치를 하셨다고 우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캡처를 설치하고 나시면 바탕화면이나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알캡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만 하여도 자동으로 이미지들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 클릭하시고 환경 설정에 가시면 단축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가 직접 지정 사이즈 이 2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알파벳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판에 손을 놓고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보통 컨트롤을 사용할 건지 Shift, Alt 함께 사용할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움직이기 편하게 Shift와 Alt, 그 다음 Q를 놓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정 사이즈도 이걸 제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Shift나 Alt 하나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단축키들과 겹쳐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Shift와 Al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W를 클릭하는 게 저는 편해서 여기에 알파벳을 W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렀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이렇게 자유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W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즈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캡처해야 될 경우에는 Shift, Alt, W 이렇게 지정된 사이즈가 나타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림들을 캡처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사진을 캡처해서 넣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이동해서 김밥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김밥을 입력하시고 여기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김밥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좀 더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김밥을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김밥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사진 바탕화면이 흰색인 이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바탕화면이 흰색으로 보였는데 이쪽으로 보면 회색 체크로 나타나죠. 이것은 배경이 흰색이 아니고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미지 아래 보시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수업에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투명한 것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캡처를 해서는 안 되고 꼭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미지로 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공식적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에 pixabay.com을 입력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픽사베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구글과 픽사베이를 비교해 보면요. 구글에 더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반해서 픽사베이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무료 이미지들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숫자가 훨씬 적고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도 투명한 이미지가 없어서 제가 레몬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투명한 이미지 파일이 png 파일이기 때문에 레몬 png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배경을 가진 이미지가 검색되는데요. 이때 무료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배경을 가진 이미지를 사용하시려면 꼭 다운로드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그림들을 클릭하셔서 로봇이 아님을 입증하셔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여기에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한 레몬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컨트롤 C를 누르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던 PPT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투명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동일한 이미지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몬들을 동시에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몬들을 겹쳐서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R 캡처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hift Alt Q를 누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원하는 만큼 캡처할 영역을 정해주시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에 가서 컨트롤 V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배경이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겹치기가 안 되겠죠. 하지만 배경이 투명한 것은 이렇게 겹치기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럼 김밥과 라면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래그를 해서 불필요한 이미지들을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밥이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김밥이 나타나는 어휘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에서 모서리가 약간 둥근 도형을 가지고 오고요. 아까 속지를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채우기 없음, 그 다음 원하시는 색상을 넣으시면 되고 테두리를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색상을 검은색 글씨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글씨를 넣고 여기 김밥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여기 간격을 조금 넓게 해서 글씨를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이 됐죠. 이것을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나타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사베이에 가셔서 여기 김밥을 입력하시고 김밥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픽사베이는 다운로드하는 작업이 조금 불편해서 R 캡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캡처를 하고 이미지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 넣으실 때는 컨트롤 V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라면 이미지도 한번 캡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넣으시고 원하는 라면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본식 라면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캡처를 하셨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컨트롤 V만 파워포인트로 오셔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지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클릭하고 그 옆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모두 선택이 되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크기 및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로 세로 비율을 우선 모두 해제를 해 주시고요. 크기를 12cm에 20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치를 한번 선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밥 이미지를 놨으면 이쪽에 슬라이드 왼쪽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슬라이드가 이렇게 두 장 생겼죠. 이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라면을 없애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김밥을 없애시고 위치를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라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쇼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컴퓨터 전체 화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작업할 때 이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여기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쇼 설정을 클릭하시면 웹 형식으로 진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창을 작게 만들고 위에 펑크션 5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가 작게 만들어져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슬라이드 작업을 하실 때 옆에 인터넷 페이지도 열어놓고 같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어서 슬라이드 쇼를 웹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휘까지 작업이 잘 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C 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하게 될
페이지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림이 뒤집히는 효과가 있는 슬라이드를 작업해 볼 텐데요. 보통 온라인으로 수업하실 때는 이게 뭐예요?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김밥이에요. 그럼 네, 맞아요. 김밥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셨으면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우선 클릭하시고요. 도형 윤곽선 가셔서 색상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을 조금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다른 색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비를 10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나오죠. 이것을 제가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동일한 도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도형에서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 넣기 원하시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형으로 도형 안에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입력해 볼 텐데요. 크기는 66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밥 검은색으로 그 다음 간격을 매우 넓게,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런데 옆으로 겹치기를 해보시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들어가네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앞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별하기 위해 옆으로 살짝 바꿔놓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이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 추가 끝내기 효과로 가셔서 붕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 김밥을 클릭하시고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느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창 가시면 사각형 21번, 사각형 22번, 김밥 이렇게 나오죠. 이때 김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이미지만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야지 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로 가셔서 클릭할 때 사각형 21번 이렇게 하면 아래 트리거가 들어간 것이 나오죠. 이것을 맨 위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 2번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가셔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이것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확인해 보시면 그림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김밥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추가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김밥이 있는 사각형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추가로 가셔서 추가 끝내기 효과의 붕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쪽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사각형, 이미지가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로 가셔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의 느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 김밥이라는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 22에 가셔서 트리거를 사각형 22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에 나왔죠. 이것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서 2, 3번 위치가 정확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전 효과와 함께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맞춰서 펑크션 5를 그냥 누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펑크션 5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슬라이드로 바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밥이 나오고 김밥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나오도록 제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ESC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나온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 하면은 똑같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상자들이 복사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에 라면을 넣겠다.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해 놓으신 라면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면을 넣었으면 여기 글씨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라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다시 ESC로 돌아가서 여기서 소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에 한번 소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옵션으로 가시면은 여기 소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람 가르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가르기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럼 F5를 넣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효과를 넣은 곳은 소리가 나죠. 효과를 넣지 않은 곳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미지 3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다음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휘 교육이 끝났으면 문법 1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저희가 속지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보통 뭐 먹어요? 김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2개를 같이 먹어요? 아니요. 저는 김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하나만 먹어요.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요. 이렇게 도입에 필요한 대화문을 말풍선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오늘 배우는 문법이 명사 인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제시에 의미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요. 의미 제시를 해주시고요. 김밥을 먹어요. 그럼 라면을 안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그럼 김밥을 안 먹어요. 2개가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만 해요.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요. 이렇게 의미 제시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비교 문법을 하실 때도 저는 김밥을 먹어요. 그리고 라면도 먹어요. 2개를 같이 먹어요. 그럼 1급에서 공부했어요. 라면, 김밥을 먹어요. 같이 먹어요. 라면하고 김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법 수업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오늘 배우는 문법 항목을 한번 넣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단색으로 넣어도 되지만 원하는 템플릿이 있다면 그 템플릿에서 나는 이 부분만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기에 가셔서 눈금자와 눈금선을 없애신 상태로 저희가 이미 캡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시고 이쪽에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상단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이미지로 얼마든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저는 홈으로 가서 둥근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원하시는 색상이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지만 원하시는 색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옆에 원하는 색상들을 만들어 두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윤곽선 색으로 들어가서 이 색을 평소에 많이 쓰겠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로 이 색들을 이렇게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원하는 색들의 조합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이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색 팔레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기 좋아하는 색들을 이렇게 옆에 배치를 해 놓은 상태로요. 홈으로 가셔서 둥근 도형을 놓으시고 나는 여기서 이 진한 색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스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외곽선까지 동일한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법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문법 1을 넣고 아까 보신 것처럼 나는 흰색 괜찮으면 흰색으로 하시면 되고 글씨도 나눔 스퀘어로 변경해 주시고 넓게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문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상자를 하나 클릭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이나 한번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글꼴을 나눔 스퀘어로 바꾸시고 원하는 크기로 그 다음 원하는 간격으로 그냥 넓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여기서 진하게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두리가 지금 보니까 조금 밋밋해 보여서 테두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조금 더 굵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상단이 너무 넓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시고 두 개를 동시에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포맷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오늘 사용할 페이지 수만큼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미지로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놓으시고요. 라면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놓으시고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잡아서 작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캡처를 하려고 보기에서 눈금자, 눈금선을 없앴는데 이거 다시 만들어 두시는 것이 더 편하게 간격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놓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가운데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텍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텍스트로 한번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놨었어요. 그래서 3개를 만들고 여기에 제가 라면, 이나, 김밥이 먼저니까 김밥을 먼저 넣을게요. 김밥이나 라면을 먹어요. 이렇게 크기가 작을 때는 옆으로 창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도록 했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놔주시고요. 우선 저는 김밥은 다른 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에 가서 글씨체를 여기에 사용하려는 색이 없어요. 그래서 스포이트로 원래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쪽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이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슬라이드 쇼 아직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hift와 F5 펑크션 5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러면 모두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씨체를 크게 만드시면 되고요.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김밥이 나오고 그 다음 라면이 나오고 이나가 나오도록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 나타나기, 그 다음 라면 클릭하시고 나타나기, 그리고 이나를 클릭해서 나타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1, 2, 3 여기 숫자가 순서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Shift 펑크션 5키를 누르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말풍선이 있는 도입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셔서 동일한 슬라이드를 2개 만드셨죠. 우리가 말풍선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상단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놔두도록 하고요. 여기서 말풍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풍선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원하는 색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없음 윤곽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윤곽선에서 원하는 색상이 없을 때는 스포이트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말풍선 안에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어요는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시고 원본 서식 유지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에 점심에 뭘 먹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글씨가 너무 커서 이것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뭘 먹어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이 너무 글씨 간격이 넓으면 좁게 또는 표준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교사가 발화하는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사라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까지 됐으면 이 말풍선을 동일하게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김밥을 먹어요와 라면을 먹어요를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 김밥을 먹어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외곽선을 바꿔 주실 수 있겠죠? 도형의 윤곽선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글씨가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면 이쪽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라면을 먹어요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라면을 먹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음표는 모두 마침표로 바꿔야겠죠. 이 말풍선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김밥이나 여기를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본 서식을 유지하면은 색상까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원본 서식을 유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오늘의 목표 문법이 들어갔으니까 말풍선이 커도 되고요. 글씨도 크게 하셔도 되겠죠. 여기까지 만드신 상태로 보면은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지워 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해서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때 홈에 선택을 클릭하시고 모든 창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두 숨기기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림 잘 됐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말풍선 다음 말풍선 여기 눈 모양이 있고 없고를 클릭하시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김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백페이스 눌러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두 표시를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펑크션 5를 눌러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김밥이 삭제가 됐는데도 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잘못 나왔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말풍선이 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말풍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말풍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것을 제거해 주려면 애니메이션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시면 모든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8번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빨간색으로 사라진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제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두 번째 페이지까지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이 슬라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X가 들어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홈에 가셔서 여기 도형을 클릭하시면 도형에 OX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그냥 영어 알파벳을 넣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영어 O를 하나 쳐 주셨으면은 한번 크기를 크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한 120을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만드시고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X를 만들 텐데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내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상태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에 X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X 색상을 다른 색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홈으로 가셔서 X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OX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1, 3, 2, 4, 5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는 OX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OX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래그로 잘 안 돼서 그냥 마우스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를 클릭했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내리시면 OX가 하나씩 더 나오죠. 이때 라면을 먹으면 김밥을 안 먹는다는 거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를 정렬해 줘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OX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것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밥을 먹으면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멘트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 라면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X가 2번으로 가고요. 여기 2번 자리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라면을 먹으면 김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O가 나타났을 때 이 위에 있는 OX는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 OX에게 애니메이션 추가로 사라지기를 할 텐데요. 두 개를 같이 클릭한 상태로 사라지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OX, X로 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위로 올려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머리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만드시면 더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X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여기 김밥, 라면을 먹어요, 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 움직여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위치 정렬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 저는 이번에는 이나를 위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펑션 5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볼게요. 김밥을 먹어요. 그럼 라면을 안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그럼 김밥을 안 먹어요. 이때 김밥이나 라면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문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하고 문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동일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동일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5만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X를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 5가 사라질 필요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5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표시를 한번 넣어 줄 텐데요. 여기 도형에 가시면 플러스가 있죠. 이거 플러스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가셔서 나타나기 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도 애니메이션을 내가 어떻게 말할 건지 생각해서 자, 김밥을 먹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어요. 두 개를 모두 먹어요. 이때 플러스가 나오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면하고 김밥하고 라면을 먹어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애니메이션 확인하는 일을 해볼게요.
김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두 개를 모두 먹어요. 이때는 김밥하고 라면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멘트를 생각하시면서 애니메이션 순서를 정렬해 주시면 좋습니다. 형태 제시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형태 제시는 이렇게 하고 라면 받침이 있어요. 이나 김밥 받침이 있어요. 이나 피자 받침이 없어요. 나 스파게티 받침이 없어요. 스파게티 나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여지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문장 제시를 할 텐데 문장 제시를 할 때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서 옆으로 글씨가 나타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이 있는 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삽입을 클릭하시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5줄에 3행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크기를 잡아 놓고요. 여기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글씨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병합을 해야 될 텐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셀 병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셀 병합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하는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빠른 작업을 위해서 복사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원하는 색상과 글씨 크기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여기서 디자인에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먼저 원하는 포맷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색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음영을 클릭하시고요. 스포이트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음영에서 나는 여기 너무 진하네요.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상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끝내셨으면 홈으로 가셔서 여기 텍스트 상자를 하나 여시고 라면이나 이렇게 하나를 입력하시고요. 글씨 크기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작업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이나는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나만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나타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나타나기가 깔끔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놨으면 이게 예쁘지가 않죠. 위치를 정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서식으로 가셔서 맞춤에 왼쪽 맞춤 하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위치를 잡아주시고 마지막 칸도 위치를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였으면 이거 전체 클릭하시고 아까 서식에 맞춤에 가시면 세로 간격 동일하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이때 바꿔주시면 되겠죠. 김밥, 피자, 스파게티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글씨를 난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원하시는 대로 해 보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작업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셔서 한 페이지를 추가하셨으면 여기서 나는 이 표는 필요가 없지만 이 텍스트는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앞에 머릿말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라면이나 김밥을 먹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원하는 텍스트들을 모두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줄 간격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죠.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5, 2.0 줄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보통 1.5면 적당할 것 같고요. 여기가 저는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 그럼 여기에 들여넣기, 여기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서 들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앞에를 바꿨더니 여기 앞에 머릿말도 바뀌었죠. 이게 싫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놓으면 앞 글자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 어떤 애니메이션도 없을 때는 여기가 없음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나기가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닦아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방향을 왼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고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락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부터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었고 뒤에 글씨까지 이렇게 작업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은 말하기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화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사용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에와 타오가 이야기하는 대화문에서 리에만 보여주고 타오에 대하는 학생들이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속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저희가 텍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색상을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홈으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를 다른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면 여기 텍스트를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대화문이기 때문에 리에 이렇게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서 나는 이름만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럼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원하시는 것으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나는 여기는 핑크빛으로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외곽선은 흰색도 좋고 나는 회색을 하겠다. 그럼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름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똑같은 것을 만드시고 나는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기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복사해서 붙여 넣기, 원본 서식 유지, 크기를 크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 닦아내기로 왼쪽으로 글씨가 나오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나온다 싶으면 재생 시간을 2분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 하나 더 놓으시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대화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또 줄 간격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나는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가셔서 나는 여기 나오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상을, 이 하이라이트는 너무 진한 색상이면 안 좋기 때문에 좀 흐린 것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채우기 들어가시면 그라데이션에서 가장 흐린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이것이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뒤로 보내기를 윤곽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색깔로 바꾸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맨 뒤로 갔죠. 이것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나타나겠죠. 그러면 한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대화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처음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쪽에 단락별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페이지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없음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타오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완성하도록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이렇게 듣기 연습을 한번 해본 후에요. 듣기 2. 라민 자, 학생들이 들은 것을 말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은 것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페이지를 한번 복사해서 이쪽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듣기라고 하고요. 우선 처음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는 텍스트가 없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선은 텍스트 있는 것을 놔둬도 되지만 여기를 나타나기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삽입해야 될 텐데요. 음원이 있는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듣기가 있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놓기만 해도 이렇게 듣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든 파일을 보면은 여기는 QR코드가 되어 있기도 해요. 어떤 책들은 이렇게 요즘 QR코드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을 캡처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알려드렸던 R 캡처를 이용해서 한번 캡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R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시고 이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작업창에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QR코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듣기 활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펑크션 5로 우선 듣기 활동을 진행하신 다음에 다 들은 것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텍스트를 띄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모든 텍스트를 보여주시는 것보다 중간중간 안 보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삽입에 가셔서 표 보시고 3칸짜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에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시고 한국애를 가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얀색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아서 흰색에 테두리를 넣으시면 되는데 테두리는 약간 굵게 바꾸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이것을 내려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여기서는 나타내기가 아니고 끝내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라앉기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색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글씨 가셔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가요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을 컨트롤 해서 내리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되는데 여기에 삭제를 누르시면은 열 삭제가 있죠. 그러면 2칸만 이렇게 되고요. 나는 여기서 다시 한 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을 누르시고 오른쪽 열 삽입 하면 이렇게 4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대로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 애니메이션 순서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1, 2, 3, 4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할 텐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같이 애니메이션을 작동해 볼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칸이 빈칸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들이 사라지기만 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애니메이션 추가에 나타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렬해 주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타나기 한 것이 있죠. 이것이 처음부터 나타나 있어야 하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애니메이션을 이전 효과와 함께 이렇게 클릭해서 텍스트와 함께 나타나도록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네모칸들이 모두 텍스트와 함께 나타났죠. 그 다음 듣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 네모칸을 제거하면서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고 쓰기를 작업해 볼 텐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모두 입력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텍스트 상자에 애니메이션을 넣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서 이렇게 포맷을 하나 복사해 왔으면 이것을 읽기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텍스트를 넣을 때는 약간 끝이 둥근 네모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눈금선 넣으시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채우기 없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윤곽선을 주시고 두께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라면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흰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원하시는 색상 넣으시면 되고 원하시는 글씨체와 크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때 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싫을 때는 이것을 조절해서 뒤로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 텍스트를 모두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넣을 텐데요. 여기에 줄 간격이 너무 좁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다음 아래에 질문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형식을 그대로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하지만 나는 여기 테두리는 싫다. 그럼 테두리 가셔서 윤곽선 없음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1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넣어 보겠습니다. 원본 서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밑에 답을 할 부분은 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아래 라인을 계속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2번 해서 다음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음 텍스트도 원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언더라인을 계속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에 여러 칸이 있어서 너무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답을 나오게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놨던 애니메이션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글씨가 너무 커서 이것을 줄이겠다. 그러면 이것으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색상을 정답이니까 파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 간격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줄 간격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하셔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한번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읽기 텍스트까지 모두 잘 들어갔죠? 그래서 만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어휘에 뜻들이 나타나게 했고 여기서 뒤집기로 어휘 게임도 이용하실 수가 있었고요. 문법에 가셔서 이렇게 말풍선으로 도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제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법 비교를 할 때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형태 제시할 때는 아주 편리한데요.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제시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왼쪽으로 나타나게 해서 조금 더 판서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모두 없애고 학생들이 암기한 것을 말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대화 한 명만 없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하이라이트는 중요한 문장이나 문법에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듣기에서 듣기 음원 넣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도록 해도 되고 쓰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읽기와 쓰기를 볼 텐데요. 텍스트를 보고 정답을 이야기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고 쓰기 활동으로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수업해 주신 권순지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자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도움이 학생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마 지금 선생님들께 의견 안 여쭤봤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와, 예뻐서 학생들이 보면 참 기분은 좋겠다. 두 번째는, 아, 이렇게 힘든 자료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단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해서 쓰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 정도로 시간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는 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 동영상을 한답과 TV에다가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께서 박정화 선생님께서 따라 하겠다라고 하시고 신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솔직히 속마음은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좀 공유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실시간으로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께는 이 PPT 파일을 그냥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수정만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다 같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 하나 고생한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지금 업로드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업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화면 아래 보시면 저희가 채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없애놓으신 분들 계시면 채팅창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참가자, 그래서 현재 지금 82명이고 저희 이름이 있고 밑에 지금 채팅창에 박신종 선생님께서도 글 쓰고 계시고 양유정 선생님, 우명 선생님 지금 막 만들어주셨어요. 김시열 선생님 네, 짝짝짝 해주셨는데 거기 지금 잠깐 아무도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지 마시고요. 권순지 선생님 네, 네, 지금 이, 업로드 중이어서 채팅창에 글 올리시면은 제 글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 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홍경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 감사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업로드 지금 됐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채팅창을 보시면 홍경주 선생님 글씨 밑으로 권순지 선생님께서 파일을 올리셨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86명까지 저 네 분이 빠져나가셨는데 그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죠, 이 자료를. 아마 이거 보면서 와 되게 멋진데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권순지 선생님 만들어준 이 템플릿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듣기 자료다 그럼 듣기 자료만 이렇게 본문 바꾸고 질의응답하고 그냥 내용만 바꾸시면 되게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또 앞에 문법 자료도 뭐 우리가 도입할 때 보면 라면이나 빵이나 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두 개의 문장을 합해서 만드는 뭐 조사로 만들든 연결어미로 만들든 그게 합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도 아까 템플릿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생님께서 와, 내가 오늘 특강 진짜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또 질의응답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께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거의 2시간이 다 되고 있고 오늘은 질문보다는 아 이거 한타카 TV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템플릿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핸드폰으로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없는가요? 핸드폰은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네, 자료가, 폰으로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은 요즘에는 핸드폰도 PPT 자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박경선 선생님 질문 있으신데요. 한번 하시죠. 그 듣기 자료에 그 캡처해서 붙이는 QR코드는 어디서 구하나요? QR코드가 요즘에 교재 자체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이미지로 아예 그냥 책 한 페이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교재를 아예 인터넷 이북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캡처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음원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잘 안 들린다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QR코드를 PPT 만들 때 아예 만들어 놓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네이버 들어가시면 QR코드 읽기가 되잖아요. 그걸로 읽기를 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핸드폰에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학생들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중간중간 끊어듣기 할 때는 휴대폰으로 멈추면서 하는 게 PPT에다가 음원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막 갑자기 큰일 났다 막 이러고 계신데요. 핸드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글쎄 카페에는 어떤 안 다른 올리려고 방법이 해요. 있을까요? 네. 카페에는 안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만 혜택이 매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 핸드폰 아, 사용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만 네, 성함을 써주시면 그분들께만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 PPT 주세요라고 하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거 어떠세요? 이메일 싫어요, 싫어요. 그냥, 네, 그냥 카톡으로 오늘 권순지 선생님 PPT 보내주세요라고 아, 카톡으로 주시면 아니요. 제가 저 바로, 이메일 제가 여기 채팅창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바로 단체로 그냥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안 돼, 안 네, 돼. 선생님 오늘, 휴대폰이신 아니야. 분들만, 그럼, 네. 선생님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쉬어야 돼. 어제 오늘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매달리셔서 안 돼, 안 돼. 이게 정말 제가 IT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축키를 손으로만 클릭을 해봤지 입으로 말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아, 1시간 20분짜리인데 하다 보니까 이 버튼 이름이 뭐였지?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특강은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왜냐하면 IT 강사가 온다고 해도 컨텐츠가 한국어 교육에 맞춰서 거기 필요한 특히 기능 교육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표 그리고 하는 것도 내용이 한국어 교육인데 이런 특강은 유튜브 아무리 찾아보셔도 없어요. 네, 안 돼. 권순우님 일 너무 바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니요. 저 돼. 진짜 끝나고선 제가 휴대폰인 분들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여기다 이메일 해주시면은 바로 복사해서 안 돼, 안 돼, 안 보내드릴게요. 돼. 제가 하는 게 더 안 돼.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교수님도 카톡을 일 선생님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일 많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할게요. 오늘까지는요. 이거 만든 것도 네. 너무 힘든데. 아무튼 이 자료만 있으면 선생님들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또 남이 해놓은 거를 템플릿을 봤더라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개성이 드러나도록 수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PPT 경진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PPT 경진대회를 해서요. 권순지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어떤 선생님들 목적에 맞게 특히 4학년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목표 문형으로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10분께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질문이랑 그런 거는 없으실 것 같아서요. 다들 이메일 욕심 엄청 많으신. 아니, 이거 다 보실 텐데 지금 다운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간직하고 싶다 이러신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메일로 발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메일로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홍경주 선생님께서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요. 아까 핸드폰에서 다운 못 받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특강을 할 때는 실시간용으로만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라서 매번 권순지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자료를 올려주고,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잘 안 할 수도 있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아까 그 위에 홍경주 선생님이 올려주신 채팅창에 보면 POLARIS 폴라리스 오피스를 다운받으면 그 핸드폰에서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홍천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알려주신 자료를 하면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 앱을 하나 더 다운받아서 실시간 자료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PPT 같은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시는 교수님들 거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질문 되게 많으실 텐데요. 벌써 지금 10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한마디로 보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멋지다. 하지만 이미 팸플릿을 주셨으니까 걱정 안 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픽사베이라고 저는 몰랐었는데 픽사베이라고 무료 이미지 파일들이 많았던 거 그 앱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색깔 되게 예쁘게 PPT를 만들고 싶은데 색깔을 하나하나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팔레트 칠해놓고 거기서 스포이트로 이렇게 찝어서 하는 기능도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주신 그 확장자가 .png 파일이나 GIF 움직이는 파일 보여주는 건 생동감 있게 그러니까 먹어요 그런 것들은 먹는 그림을 이렇게 한 1초 2초 간격으로 보여주면 훨씬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 만드는 것까지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펑션 5라고 하셨던 게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 특강에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키보드의 맨 위에 보면 펑션 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F1, 2, 3, 4, 5에서 다섯 번째 있는 그거 F5라고 써 있는 걸 저는 여태까지 계속 F5 버튼을 누르시면이라고 했는데 권순 선생님은 펑션 5라고 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펑션을 줄인 게 F니까요. 무슨 파일, 이름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키보드 키의 맨 위에 왼쪽에서 다섯 번째 있는 F5 버튼을 누르시면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작성하던 거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보기처럼 좀 편하게 하는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 주에 멀티미디어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는 다시 8시에 만나 뵈려고 하고요. 권순지 선생님 오늘 늦게까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제도 8시간 가까이 이거 작업하셨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80몇 명이 선생님 템플릿 하나로 이 많은 시간을 10시간, 11시간 안 쓰고도 그냥 내용만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멋진 강의와 자료까지 제공해 주신 권순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